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다 동영상 강의를 맡게 된 아주대학교의 신현준이라고 합니다. 바다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영상 강의에서는 바다를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바다는 스마트폰 플랫폼인데요. 스마트폰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개발자가 SDK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핸드셋에 올려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특히 바다는 특징적으로 다양한 피처를 가지는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요.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특히 바다는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다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바다의 유저 인터랙티비티, 서비스 오리엔티드 피처들, 그리고 쉬운 개발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다의 유저 인터랙티비티를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제가 볼 때 바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개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UI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어도비 플래시를 지원하기 위한 플래시 컨트롤이라든지 웹브라우저를 어플리케이션과 쉽게 연동할 수 있는 웹 컨트롤, 그리고 역시 지도를 어플리케이션과 쉽게 연동하기 위한 맵 컨트롤들을 지원합니다. 바다는 입력 방식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먼저 최근에 스마트폰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멀티터치를 지원하고요. 디바이스 자체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한 모션이라든지 그 외 가속도 센서라든지 나침반, GPS, 프록시머티 센서들과 같은 센서가 탑재된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센서들을 통해서 정보를 쉽게 얻어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페이스 디텍션이나 웨더 서비스 같은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다의 중요한 특징은 바다는 서비스 오리엔티드 피처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서비스 오리엔티드 피처라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는 바다 서버를 이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먼저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의 경우에는 바다 서버로부터 현재 로케이션과 로케이션에 관련된 정보들을 얻어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바다는 소셜 네트워킹 기능도 제공하는데요. 바다의 소셜 네트워킹 기능은 더 크게는 소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소셜에서는 개인정보 관리에서부터 다른 바다 유저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버디 서비스라든지 버디 간의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셜 서비스를 이용하는 앱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최근 많이 사용되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마이스페이스에도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SNS,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게이트웨이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컨텐트 쉐어링 기능은 여러 가지 컨텐트를 디바이스나 바다 서버에 전송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머스 기능은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아이템 등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해주는 인앱 퍼체이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바다 개발 환경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바다 개발 환경은 이클립스를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클립스에 익숙한 개발자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빌딩과 디버깅에는 GNU 툴체인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보다 편리한 UI 디자인을 위해서 UI 빌더라는 UI를 제작하고 이 UI를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을 제공합니다. 자, 다음은 바다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다의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 4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커널은 OS의 커널을 말하는 것이고요. 디바이스는 디바이스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 그리고 코어 펑션들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레이어는 디바이스에서 제공하는 코어 펑션들을 랩핑해서 보다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은 실제 바다에서 제공하는 API를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경우에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될 것이고요. 이런 프레임워크들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디바이스에 있는 코어 펑션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바다 프레임워크 API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는 기본적으로 C++를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클래스와 API들이 네임스페이스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 네임스페이스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베이직 바다 피처들은 바다 프레임워크 내부에서 데이터를 매니플레이션하고 파일 등을 액세스하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이 베이직 바다 피처들에는 OSP APP, OSP 베이스, OSP IO, OSP 로케일스, OSP 넷, OSP 시큐리티, OSP 시스템, OSP 텔레포니, OSP 텍스트, OSP XML 등의 네임스페이스가 속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본적인 네임스페이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기 위한
유저 인터랙티브 피처들이 구성되어 있는 네임스페이스들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OSP 그래픽스, OSP 미디어, OSP UI, OSP UIX, OSP 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의 특징적인 기능인 서비스 오리엔티드 피처들이 있는데요. 이 서비스 오리엔티드 피처들에는 OSP 커머스, OSP 컨텐트, OSP 로케이션스, OSP 메시징, OSP 소셜 등이 속해 있습니다. 각각을 조금씩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다의 베이직 피처 중에는 OSP 베이스가 있는데요. 이 OSP 베이스 속에는 바다에서 사용하는 펀더멘탈한 클래스들이 속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C++ 타입들을 래핑하기 위한 클래스들, string, buffer, datetime, timespan, UUID 등이 있고요. 그 외에 array list, hash map, linked list, queue, stack과 같은 컬렉션 타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threading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서 타이머라든지 thread, mutex, semaphore, 모니터 등이 지원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을 간단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매스매티컬 펑션이라든지 문자열을 토큰으로 변환하기 위한 기능들, 그리고 문자열의 포맷을 변환하기 위한 기능들이 유틸리티 네임스페이스에서 제공됩니다. 그리고 OSP IO라는 네임스페이스에서는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즉 파일이나 디렉토리, 데이터베이스, 레지스트리 같은 것들을 액세스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능을 지원해주고요. OSP 텍스트나 OSP 로케일에서는 로컬라이즈드 텍스트를 핸들링하기 위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OSP 시스템 네임스페이스에는 시스템 정보들을 액세스하기 위한 기능들, 그리고 간단하게 디바이스를 컨트롤하기 위한 기능들, 즉 알람이라든지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해서 폰에 진동을 주는 기능들과 같은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자, 그리고 바다의 베이직 피처 중에는 OSP APP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APP라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을 컨트롤하기 위한 네임스페이스로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이 OSP APP 속에 있는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로 만들어집니다. OSP net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로우 레벨 네트워킹 기능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켓을 이용한 네트워킹이라든지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능들,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기능들, 그리고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한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OSP 텔레포니에서는 전화 걸기에 관한 각종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화에 관련된 기능들, 3G 네트워크에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SIM에서 정보를 얻어오기 위한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베이직 바다 피처 중에는 OSP 시큐리티가 있는데요. 이 시큐리티는 크립토그래피 키나 크립토그래피를 위한 알고리즘들, 그리고 각종 서티피케이트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저 인터페이스 피처에 속하는 네임스페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SP 그래픽스 기능에서는 2D, 3D 그래픽스를 지원합니다. 즉, 화면에 2D나 3D로 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능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API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OSP UI 같은 경우에는 폼이나 프레임, 컨트롤, 키패드 등등의 UI를 구성하기 위한 각종 클래스들을 가지고 있는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자, OSP UIX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OSP UI를 더 확장해서 보다 다양하고 발전된 유저 인터랙션을 지원하기 위한 API들이 포함되어 있는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예를 들면 센서라든지 웨더, 바이브레이션, 모션, 페이스 덱션 같은 기능들을 제공하고요. OSP 미디어는 멀티미디어를 핸들링하기 위한 API들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 IO라든지 비디오나 오디오를 플레이백하고 레코딩하기 위한 기능들, 그리고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거나 마이크를 이용해서 녹음을 하기 위한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OSP 웹은 웹 브라우저를 일반적인 UI 컴포넌트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일반적인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지원하고요. 웹을 통한 다운로드라든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기 위한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오리엔티드 피처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OSP 소셜에는 디바이스 안에 저장되어 있는 퍼스널 인포메이션을 매니징하기 위한 기능들, 그리고 다른 유저들과 데이터를 주고받고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API들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OSP 컨텐트 네임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 내부에 있거나 혹은 서버에 있는 여러 가지 컨텐트 정보들, 즉 그림이라든지 동영상, 음악 같은 것들을 편리하게 관리해주기 위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OSP 로케이션 네임스페이스에서는 로케이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API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도를 보여주는 기능이라든지 주소를 좌표로 변환하고 좌표를 주소로 변환하기 위한 지오코딩 기능, 디렉토리 기능, 라우트 서비스 같은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OSP 메시징 같은 경우에는
메시징이나 푸시 노티피케이션 등을 지원해주고요. OSP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어플리케이션 스토어, 즉 삼성 앱스를 통해서 아이템들을 쿼리하고 구매하기 위한 기능들을 제공해줍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바다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지원해주고요. 특히 최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발전적인 피처들을 제공함으로써 복잡한 기능들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UI 컴포넌트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해줄 수 있는 UI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특히 다양한 센서들을 통해서 복잡한 유저 입력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서비스 오리엔티드 API들을 이용해서 서비스 오리엔티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